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광주 북구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직원의 동료와 가족, 지인들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모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축산물 도매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그제였습니다.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 동료와 가족, 지인 등 모두 12명이 한꺼번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첫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돼 감염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축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건을 날라주는 그런 역할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현장 위험도 평가와 또 CCTV라든지 또 동선에 대해서 GPS 확인해서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 2명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3명 등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 2명이 화순과 순천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고 보성에서는 다른 지역 확진자의 가족 1명이 확진되는 등 어제 하루 3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나주소방서에 근무하는 20대 구급대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린입니다. 영암군이 대대적인 코로나19 사전 검사로 확진자 5명을 조기에 발견해 확산고리를 차단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1일부터 이드 알피트로라는 이슬람 종교 행사로 이슬람권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현대 3호중공업 등의 임시 선별진료소 4곳을 설치해 3천여 명을 검사한 결과 5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 8명 모두 이슬람권 외국인점을 감안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암 3호 지역 이슬람교 예배소 2곳을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 폐쇄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북구의회와 북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광주 북구청 회계과와 북구의회 사무국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겸직 신고 없이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6천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입건된 백순선 북구의원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백 의원과 배우자를 포함해 공무원 8명 등 이 사건과 관련해 10명을 입건한 상태이며 또 다른 구의원들의 비위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죠. 2주 전 전 씨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전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실수를 해서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1심 선고 6개월 만에 시작된 전두환 씨의 5.18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전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2주 뒤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이번에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착오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되면서 전 씨의 불출석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도 전 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5.18 단체 등은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우롱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서 법정에 나오고 또 회개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전 씨의 불출석에 이어 법원의 실수까지 겹치며 잇따라 연기된 항소심 재판. 다시 잡힌 재판 날짜는 다음 달 14일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네, 여수 경도 관광단지에 초고층 숙박시설을 포함시키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논란이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이 해양관광단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은 29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이 경도 해안에 초고층 숙박시설을 짓기로 한 시점부터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놓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변경안은 전라남도 건축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여수시 의회 간담회. 미래에셋 측은 해양관광단지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 그룹 내부의 경영진이나 사회이사분들께서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러면서 숙박시설 관련 부동산 투기 우려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1조 5천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협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대기업인 미래에셋이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잠정 중단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압박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남도,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 또 시의회,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구성체들이 함께 이 사업을 좀 논의하는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여수 경도 간 연륙교 건설 지원에 맞물려 추진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초고층 숙박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한 투자금융사 대응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네, 건강 이상으로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3주째 병가를 내면서 시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4일 업무를 보다 쓰러진 이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스트레스로 인한 위출혈 등의 증상으로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내고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 시장이 다음 달 초에는 복귀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복귀 시점은 불투명하다며 당면한 시책 사업은 김경호 부시장이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시장의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정 시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풍양면 한동 공판장에서 고흥 햇마늘 대형마트 출하식을 열고 롯데백화점과 코스트코에 매일 2.5톤씩 납품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마늘 등 고흥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프리미엄 마케팅 확대와 대형 소비처 발굴 등 고흥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대한민국 대표 명품 먹거리인 광양 매실을 본격 출하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매실 생산량은 개화기 냉해 피해가 없어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부터는 농가들이 수확한 매실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TV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광주은행이 제1기 직원 SNS 서포터즈 광은 인싸를 선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광은 인싸를 통해 공식 SNS 계정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브랜드 이미지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디지털뱅크 이미지와 잠재 고객 확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대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제1차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3.7점을 받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입원 중 정신증상 평가 시행률과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방문율 등 모두 8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최 100일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행사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오체 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20개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오는 9월부터 2달 동안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울림산방에서 열리고 광주 등에서도 특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광주시 의원이 투기 의혹 조사를 하겠다며 공직자 6,5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A 의원은 최근 산정지구 등에서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청과 시 산하공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 6,500여 명의 소속과 직급, 주소 등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자료 공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부당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목포시 의회 김모 의원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의원을 영수증에 기재하는 식으로 85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처음 부여되는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부족했다며 부당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순천시가 주최한 창업지원대회의 우승팀이 상금을 받은 뒤 해체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에 개최된 제1회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 우승팀이 상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체되면서 사업화되지도 못했지만 상금 등 지원금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승팀은 분말형 김치, 이른바 김치 시즈닝을 상품으로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고 순천시는 지역 내 창업을 전제로 대상팀에게 상금 1억 원과 1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회 참가자 선정과 상금 배분 과정에 업무가 미흡했다며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두 번째 창업 경진대회는 참가 조건 등 제도를 보완해서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장에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체육회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낙선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 공기가 많이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회복이 되겠지만 오전까지는 일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까지 내리면서 황사와 뒤엉키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는데요. 바람은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미 목포와 신안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들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14도, 화순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인하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5도, 보성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해남과 영암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